소설 제목 오발탄이고요. 얘들아 46페이지에 정리해도 되고 45페이지, 44페이지에 정리해도 돼. 상관없어. 오발탄 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적어놔.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에 빗대어서 해석하지 않고 네이버 사전에 오발탄이라고 쳤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잘못 발사된 탄환이야. 그러니까 잘못 발사된 총알 같은 거야. 잘못 발사된 총알을 우리가 오발탄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결국 뭐야? 즉 잘못 날아간 총알이잖아.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얘들아 오늘 이것만 하면 진도는 끝나. 조금만 힘을 내봐. 그래서 오발탄은 잘못 발사된 총알을 얘기하는데 즉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총알을 오발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소설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왜 소설 제목이 오발탄이냐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철호였잖아. 철호는 양심과 성실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었죠. 우리 봤던 거에서. 전쟁 이후에 혼란스럽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는 철호의 모습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택시 안에 탔던 그 씬 기억나? 철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채 방황하는 존재라고 느껴지고 있었죠. 가야 되는 목적지 없이 그 택시만 타고 쭉 타고 가고 있었잖아. 결국 그것이 철호의 마지막 택시 안의 모습과 오발탄의 모습이 어때?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오발탄이라고 지어놓은 거야.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 적어놓을까? 오발탄이라고 하는 제목은 철호 개인뿐만 아니라 오발탄은 철호 개인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한다. 요게 가장 중요해 얘들아. 오발탄은 철호 개인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한다. 철호 개인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오발탄이라는 소설의 제목이다. 본격적으로 소설 읽기 전에 우리 밑에 인물 성격 있죠? 얘 한번 정리해볼게. 철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볼 오발탄의 주인공이었죠? 철호는 주인공이고
철호는 월남한 다음에, 그러니까 월남이 뭐야? 전쟁 이후에 원래 북쪽에서 살았다가, 가족끼리 북쪽에서 살았다가 다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을 월남이라고 하죠. 월남 후에 해방촌에서, 해방촌은 그냥 지역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월남 후에 해방촌에서 가난하게 살아갔죠. 그리고 철호는 되게 힘들어. 암흑기야. 암울한 자신의 상황에 착잡해하고 우울해한다. 철호는 여기서 주인공이고, 월남 후에 해방촌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암울한 자신의 상황에 착잡하고 우울해한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소설은 여기 앞에 영상에서도 봤어? 어머니 대사 뭐 기억나 얘들아? 뭐 있었지? 가자라고 막 얘기밖에 안 하죠? 적어볼게. 이따금씩 가자라고만 말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 라고 외치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전쟁 후의 상황이죠. 모두 다 힘들 때 상황이다. 남동생 어떻게 됐어 얘들아? 돈 훔치다가 붙잡혀갔죠? 와이프는 애기 낳다가 죽어버렸죠? 어머니도 가자 외치다가 죽다가 홀로 남겨진 철호가 주인공이고, 한번 읽어볼게.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쭈어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이 말 결국 뭐야 얘들아? 뭐가 허전하고 비고, 지금 철호의 상황을 빗대고 있죠. 해방촌 집으로 가기에는 배가 너무 너무 배가 고팠다라는 말이 되겠죠. 중략하고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얽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 얘들아, 철호네 집 방문 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종이를 흰 실로 막 그냥 얼기설기로 그냥 문살을 엮어맸대. 철호네 집이 어떻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 얘들아? 부유하다는 거야? 가난하다는 거야?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철호는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엉성한 문이래 얘들아. 그냥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문을 못 만들고 아무거나 그냥 문 만들어 놓은 거야. 찌꺽찌꺽 집혀서 잘 열리지도 않았대.
아래가 잔뜩 찝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자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다. 여기까지 그냥 상황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미치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정신 이상 증세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 가자가자가 옛날에 그 부드럽던 목소리가 아니라 요런 목소리였다.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려가서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지금 얘들아 중학교 시절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철호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왜? 지금 철호 중학생 아니잖아. 과거에 중학교 시절에 뭐뭐 한 일이 있었다 자체가 과거 회상하고 있는 거지. 그건 꼭 솜누더기에 싸놓은 미라였다. 흰 머리카락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벽을 향해 돌아서 눕고 뭐처럼? 미라처럼. 그쵸? 그리고 사이를 두고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쨍쨍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해골 같은 몸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몸이야 얘들아? 누구의 몸? 어머니의 몸이죠. 어머니의 몸을 해골 같은 몸이라고 비유한 거야. 어머니의 몸인데 해골 같은 몸이라고 하면서 비유하고 있다. 어머니의 몸이 해골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한마디로 뭐 답답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찌르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철호는 저녁 때 일터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야 알아듣건 말건 그래도 어머니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마저 안 하게 되었다. 뭐 2달 전까지만 해도 철호는 일 갔다 오면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안 하게 됐대. 그저 한참 물끄러미 굽어보고 섰다가 그대로 윗방으로 올라와 버리는 것이었다. 누가? 철호가. 컴컴한 구석에 앉아있던 철호의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담요바지 무릎을 한쪽은 검은 또 한쪽은 회색으로 기웠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릎은 검은으로 채워놓고 또 한쪽은 회색으로 꼬매놓고 지금 가난하다는 걸 우리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만삭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임산부를 얘기하죠. 만삭이 되어서 꼭 바가지로 엎어놓은 것 같은 배를 아는 아내는 몽유병자처럼 철호의 앞을 지나갔다.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분명 벙어리는 아닌데 아내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라고 철호는 누가 꼭대기를 쿡 쥐어박거나 한 것처럼 흠칫했다. 바로 옆에 5살 날 딸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얘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5살 난 딸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딸이 지금 철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철호는 어린 것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여기 나오는 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오는 딸이 되겠죠. 어린 것은 위에 나오는 딸이 될 거야.
철호는 딸에게 얼굴을 돌렸다. 웃어 보이려는 철호의 얼굴이 도리어 흉하게 이지러졌다. 나 삼촌이 나이롱 치마 사준댔다 라고 지금 딸이 얘기하고 있죠. 응 이라고 하고 철호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두도 사준댔다 또 딸이 얘기하고 있대. 응 또 철호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나 엄마하고 화신 구경 간다 또 지금 딸이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나오는 나이롱 치마, 그 나이롱 치마가 뭐냐면 그냥 레이스 달린 치마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을걸? 막 또 여자애들은 막 그 레이스 중요하잖아. 막 이게 또각또각 구두 신어야 되고. 나이롱 치마, 구두, 화신. 그러니까 화신이 꽃신이야 얘들아. 예쁜 신발을 화신이라고 하죠. 지금 철호의 집안 사정에 비해 나이롱 치마, 구두, 화신은 어때 얘들아? 좀 부담 있는 것들이죠. 잘 체크해놓고, 철호는 그저 어린 것에 그러니까 어린 것 딸 얘기하는 거지. 그저 딸의 노랗게 뜬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철호의 헌 셔츠 허리통을 잘라서 위에 끈을 꿰어 스커트를 입은 딸애는 짝짝이 양말 목다리에다가 어디서 주운 것인지 가는 고무줄을 끼웠다. 딸이 지금 어디야?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이 스커트 뭘로 만들었다고? 철호의 헌 셔츠통을 잘라서 만들고, 또 양말은 짝짝이에다가 어디서 주운 고무줄을 끼워서 만든 것이래. 가자 가자 라고 하면서 아랫방에서 또 어머니의 그 저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7년을 두고 들어와도 전혀 모를 그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 철호는 또 두 눈을 꼭 감았다. 머릿속에 뇌줄이 팽팽히 세워졌다. 두 주먹으로 무엇이건 콱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에 철호는 어금니를 바서져라 맞씹었다까지. 철호 같은 경우에는 암울한 자신의 상황에 착잡해하고 우울해하고 있다. 이제 이해되죠? (45페이지) 한번 펴볼까? 3번 봐봐 얘들아. 보기와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보기 먼저 읽어야겠지?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보기가 1순위야. 가장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게. 전쟁의 폐허 속에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지하여 겨우 유지되던 1950년대 사회 현실은 당대인들에게 궁핍의 보편화를 강요하였다. 한마디로 그냥 1950년대 사회 현실은 되게 가난했다 요 얘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계층은 전쟁을 통하여 뿌리 뽑힌 계층으로 전락한 월남 난민, 고아, 미방인, 도시 빈민 등이었다. 1번 봐봐. 철호 가족이 궁핍한 원인은 사회적 요인이 크고, 그치 얘들아? 왜? 뭐 때문에? 1950년대 일어난 전쟁 때문이죠. 사회적 요인 전쟁이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은 맞죠? 2번 철호 어머니의 고통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군. 3번 철호가 사는 해방촌 도시개발에 따라 형성된 곳이겠군. 4번 철호 가족 모두 어머니처럼 남북 통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겠군. 5번 중학교에 다녔던 사실에 의하면 철호 가족은 전쟁 전에 유복했겠군. 몇 번이겠어? 얘들아 몇 번이겠어? 몇 번일까요? 얘들아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해야 되는 거야. 답은 먼저 골라줄게. 3번이다.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풀어봤어 얘들아. 철호가 사는 해방촌은 도시 개발에 따라 형성된 곳이겠군. 얘들아 해방촌이 뭐냐고 하면은 위에 적어놓을래?
해방촌은 고향을 떠나게 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던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곳. 요거는 해방촌이라는 단어를 알면 풀 수 있었어. 해방촌이라고 하는 게 특히 철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북쪽에서 되게 유복하게 살다가 월남했잖아. 그랬을 때 남쪽에 자기 집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막 이제 자기 집,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한 지역에서 뭐 판자나 박스나 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가지고 산 지역, 그 산 공간을 해방촌이라고 해. 따라서 이 해방촌은 도시 개발에 따라 형성된 곳이 아니라 먼저 고향을 잃은 사람들끼리 살고 그곳의 명칭을 해방촌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지금 서울에도 해방촌 하나 있죠?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해방촌이 아니야? 거기서 뭐 너네가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지? 거기서 뭐 왁부불도 많이 팔아. 해방촌에서 한번 가봐. 옛날에 우리도 6.25 전쟁 때 얘기하는 거잖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 지역을 해방촌이라고 하는데 지금 26년도에는 거기가 많이 발달돼서 관광지로도 활용하죠. 2번 봐봐. 철호 어머니의 고통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군. 맞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 가장 고통을 당한 계층은 전락한 월남 난민. 즉 철호 어머니도 전락한 월남 난민이죠.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얘기할 수 있다. 4번 철호 가족 모두 어머니처럼 남북 통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겠군. 얘는 소설을 전체를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긴 했었어. 근데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고 5번은 중학교에 다녔다는 사실. 우리 앞에서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중학교 시절에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했었지? 중학교 다녔다는 사실에 의하면 전쟁 전에, 즉 북한에 있을 때 유복했겠군이 맞죠? 얘들아 지금 1번, 2번 한번 풀어봐. 풀고 쉬는 시간 줄게.
문제 한번 봐볼게 얘들아.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얘들아 얘 지금 시점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가 소설에서 사용하는 시점 총 4가지가 있는데 크게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죠. 1인칭으로 2가지 나눌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3인칭 같은 경우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 그랬지. 우리가 소설에서 시점 4가지는 시점은 요 4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 1인칭은 나야 얘들아. 3인칭은 나와 너가 아닌 제3의 인물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래. 소설은 전개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내가 있었던 일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하면은 그 소설은 아마도 내가 누구누구를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게 1인칭 관찰자 맞아? 3인칭 관찰자 보면은 야 쟤네 저렇게 하던데? 쟤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건데? 라고 하는 게 3인칭 관찰자 맞아? 그쵸?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은 무적이야 여기서.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내 시점으로 내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은 이 시점에서 글을 썼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죠. 1인칭 관찰자 같은 경우는 어때? 야 쟤는 저렇게 하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쟤는 저렇게 하더라 라고 할 때 얘네 2개의 입장을 알아? 모르죠. 3인칭 관찰자도 어때? 다른 사람의 다른 인물들의 관점은 모르지.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른 인물들의 관점 또한 다 꿰고 있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보면은 어딨냐면은 잠깐만 얘들아 한번 봐봐. 전지적 작가 시점 어디서 나오나? 문장이 있는데 그 엉엉 부분이 어디 있을까? 엉엉 소리내서 울고 싶었다. 여기 있어 얘들아 봐.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지금 철호가 주인공이 아닌데 철호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서술하고 있죠. 정말 엉엉 소리를 내서 울고 싶었다. 그치 얘들아?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답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이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건 시점과는 상관없는 말이고 다양한 인물들의 의식의 흐름. 얘들아 다양한 인물들의 의식의 흐름 아니야.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뭐야? 되게 매가리 없이 떡볶이 먹고 싶다. 집 가고 싶다. 근데 나 내일 물놀이 둬야 되는데? 이거 다 흐름에 관계가 있어 없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없지. 이런 걸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어때? 다 이어지는 내용이잖아. 의식의 흐름 아니고요. 4번 서술자가 고백하는 방식을 통해 고백하는 방식 없어. 그냥 어떤 내용이었어? 살기 힘들다. 주인공은 어떻게 됐다. 어떤 생각이었다. 이런 것만 나왔잖아. 5번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논평 제시하지 않고 너 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너 철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있어? 제시하고 있지도 않죠? 답은 2번이다. 2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답은 얘들아 5번이야. 왜? 가치관이 전도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 보면은 이 볼게. 주먹으로 무엇이건 콱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에
철호는 어금니를 봐서라 맞씹었다. 이렇게 때려 부수지 않고 그가 물리적으로 가지 않고 나의 어금니를 씹으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있지. 이것 자체는 원래 성실하고 근면한 어떤 철호의 그런 인물의 성격과 반대되는 행동이야? 아니야. 같은 행동이야. 그래서 전도가 틀린 거야. 이해돼? 됐죠?